은행이 1%면은 한 1.5%, 2%면 한 3%, 뭐라고 하지 않을 정도. 다운되면 그냥 수수료 얼마 내라고 나오고, 엑시트 할 거야, 안 할 거야? 엑시트 안 합니다라고 하면, 그럼 알아서 하세요. 우리 그냥 굴릴게. 선택 여지가 없어요. 펀드는. 펀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상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원금 보전이 안 되는데 내가 원금을 언제 엑시트 합니까? 그죠? 이 세 가지 부분에 만족한다라면 그 상품에 가입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세 가지 부분은 내 뜻이 아닙니다. 속칭 남의 뜻이죠. 내가 펀드 운영하는 거 아니잖아요. 잘 알고 계시지만 대한민국의 펀드 상품은 국내에서 운영하는 상품이 몇 개가 없어요. 그럼 누가 운영할까요? 증권사에서 펀드를 만들어서 증권사의 전국 지점이나 은행의 전국 지점을 통해 가지고 매입 판매를 합니다. 그럼 1조든 2조든 펀드가 구성이 돼요. 그거를 누가 운영할까요? 국내 증권사도 운영하지만 대부분의 부분은 해외의 글로벌 투자사에서 운영을 해요. 운영을. 맡기는 거죠. 증권사에 팔았으니까 증권사에서 운영하실 것 같죠? 100% 운영 안 합니다. 일부는 하고 대부분은 다 맡겨요. 그럼 증권사 직원도 거기에 대해서 핸들링을 못 하는데 일반 고객은 핸들링 합니까? 못 하죠. 내가 직접 핸들링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투자의 기본이 돼야 돼요. 그래서 펀드가 돈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한 간접 투자 상품이 아닌 직접 투자 상품은 주식은 더 그런 거죠. 내 뜻이 아니잖아요. 대표이사가 횡령 배임하는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대표이사가 제3의 회사하고 빅딜을 해가지고 합병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공식적으로 합병합니까? 안 해요. 비공식적으로 만나서 얘기하죠. 내 대주 지분 이만큼, 나의 조건 뭐. 그거를 공표합니까? 안 하죠.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투자는. 근데 이 부동산 경매 부분은 이게 전부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 겁니까? 본인 거예요. 본인이 이걸 핸들링 합니다. 그죠? 그리고 내가 돈이 필요할 때 은행은 뭘 보고 줄까요? 나의 신용? 첫 번째죠. 근데 신용으로 몇 억씩 주는 은행은 없어요. 연봉이 억 단위로 해봐야 신용으로 억 정도 나갑니다. 그죠? 연봉이 1억이라고 해봐야. 근데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이 10억 원어치예요. 기존의 근저당은 한 3억 정도 돼 있고. 그럼 뭘 합니까? 내가 돈이 필요해요. 아무 은행이나 갖다 넣어요. 얘기를 하면 1금융권은 60% 해줍니다. 그럼 추가 3억이 더 나오죠. 2금융권은 80% 해줘요. 추가 5억이 더 나오는 거죠. 아까 내가 부동산 매입하는 거 알려줬죠.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부동산을 4채, 5채, 10채를 보유하면 어떨까요? 내가 당장 돈이 필요 없어도 내가 돈이 필요한 시점에 물건을 팔지 않아도 그냥 내가 거래하는 은행에다 전화하면 담당 PB나 담당 은행 직원이 뭘 해줘요? 내가 이뻐서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을 보고 그냥 쿨하게 그냥 바로 이체해 줍니다. 편한 시간에 가서 사인 한번 하시라고. 그게 낫겠습니까? 1억 6,600에 그것도 전세자금 대출 받아가지고 했는데 2천을 더 받으려고 그래요. 무슨 용도로? 전세자금 대출로. 안 좋은 소리 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현실이에요. 부분에. 그 투자의 3요소를 다시 돌아가 보면 이 세 가지를 만족하는 상품이 있으면 하세요. 그래서 제가 머니투데이에 부동산 펀드, 그 다음에 한국경제TV에 부동산 펀드, 수익형 부동산에서 처음 방송을 했는데 대한민국 부동산 펀드는 수익률이 6에서 6.5입니다. 근데 왜 부동산 펀드를 우리는 펀드 상품을 경험해보지 못했을까요? 부동산 펀드에 가입하셨던 분 없죠. 일반적인 펀드는 하는데, 금융펀드는 하는데 부동산 펀드가 왜 안 되냐? 펀드 자금을 다 모아가지고 100억이든 200억이든 모아가지고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나 상가를 져야 돼요. 근데 짓는 게
오늘 요 땅 사프면 내일 완공이 되는 게 아니죠. 최소 얼마 걸립니까? 2년 이상 걸려요. 2년 이상 걸려서 FM대로 졌다고 파악해보죠. 졌다고. 다 졌어요. 아파트나 오피스텔이 다 졌어.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분양이나 임대를 해야 되잖아요. 부동산 펀드는 매매하는 게 아니라 임대하는 겁니다. 그럼 임대하는데 기간이 수익률을 줄 수 있는 기간을 챙기려면 1년이 더 걸리죠. 그러면 부동산 펀드 자금에 100억이 들어와가지고 짓는데 2년, 다시 수익률을 내는데 1년. 정확하게 고객의 주머니에는 언제부터 나가냐? 6에서 6.5가 연 3년이 지나야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아주 잘 됐을 때 얘기예요. 펀딩이 아주 잘 돼가지고 했을 때 얘기고, 중간에 100억이 필요한데 50억만 펀딩했어요. 골조지 딱 끝나는 겁니다. 골조 올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누가 책임지냐? 아무도 책임 안 져요. 대한민국 부동산 펀드가 그래서 다 무너진 겁니다. 왜? 펀드를 주최하는 주최자가 그런 부분에 대한 노하우나 능력이 불완전하니까. 그래서 부동산 펀드의 수익률 6%에서 6.5를 제시했지만 그 수익률을 제대로 내는 부동산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역으로 이제 생각한 거예요. 번외 얘기를 제가 좀 많이 하는데 이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안 되면 그때그때 얘기하세요. 그냥 끊어버릴 테니까. 자, 번외 얘기. 자, 그럼 짓지 말고 삽시다. 100억짜리를 100억에 사요. 오피스텔 아파트 통으로. 가능하죠. 그런데 얼마에 삽니까? 100억짜리 100억에 사는 거예요. 자, 협의를 잘 봤어요. 100억짜리 한 95억에 샀어요. 그래, 좋아. 또는 더 협의를 잘 봐가지고 100억짜리를 90억에 샀다고 치죠. 샀어요. 대한민국의 아파트하고 오피스텔의 임대수익이 얼마입니까? 강남은 3에서 4%, 강북은 6에서 7%. 3에서 4%의 임대 수익을 받고 고객한테 예상 목표 수익률을 약속했던 6에서 6.5를 맞춰줄까요? 자기 돈을 박으면 맞춰줄 수 있어요. 나는 투명하니까 내가 고객이 잃은 것까지 내가 해결해 줄게. 이런 사람이라면 맞춰줄 수 있죠. 본질적으로 맞춰줄 수가 없는 구조죠. 그래서 매입해가지고 하는 부동산 펀드 상품이 수익률을 못 내는 거죠. 못 내니까 자금이 모이지도 않는 거예요. 그게 부동산 펀드의 리스크입니다. 그게. 자, 투자까지 가다 보니까 제가 거의 여기까지 했는데, 원금 보전과 수익성, 엑식 구조까지 할 수 있다라면 이 상품에 투자해라. 근데 여기에서 원금 보존이라도 되면 투자해라. 근데 내가 부동산을 할인해서 경매로 사면 최소한 원금 보존은 되잖아요. 그럼 투자하면 돼요. 이게 경매가 돈이 되니 안 되니 그건 걔네들 얘기고, 원래 돈 버는 건 조용히 법니다. 돈 버는 사람은 강의 안 해요. 근데 제가 강의하는 건 돈 받으니까 강의를 하는 거예요. 상식적이죠? 돈 버는 부분을 공식적인 세미나에서 강의합니까? 안 해요. 왜요? 나 벌기도 바쁜데 뭘 강의를 합니까, 그거를. 혼자 벌기도 바쁜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자, 당연하죠. 돈을 벌고 싶다라면은 워렌 버핏하고 같이 하면 주식 무조건 성공해요. 내가 1억 갖고 있는데 여기다 몰빵할 테니까 개런티 해 주십시오. 두 가지 경우. 워렌 버핏이 무조건 해줘야 되는 경우거나, 워렌 버핏이 나를 무지하게 좋아하거나. 돈을 벌고 싶다면 돈을 버는 사람하고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어때요? 직장생활 열심히 하잖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딱 하는데 그냥 집에 가가지고 아이프한테 시달리기 좀 그러니까 소주 한잔 하자 그러잖아요. 옆에 있는 동료한테. 옆에 있는 동료하고 이제 술 한잔 하죠. 그러면은 옆에 있는 동료는 쉽게 해가지고 1억짜리 전세 살고 나는 2억짜리 전세 살잖아. 내가 더 낫잖아요. 나은데 물어보죠. 너는 재테크 어떻게 하니? 그럼 이제 언론에서 나왔던 얘기를 하죠. 근데 그 얘기에 이제 공감을 해요.
결론적으로 얘기는 뭡니까? 답, 결과가 없죠. 그죠? 둘이 이제, 계속 커뮤니케이션 하고, 그 다음에 한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누가 술값 내는지 눈치 보고, 제가 내야 되는데, 그저께 내가 샀는데 뭐 이런 거, 눈치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하고, 다음날 아침에 가면 또 열심히 일하고, 또 저녁에 다른 애하고 또 만나서 또 얘기하고, 답변이 나옵니까? 답이 안 나와요. 최소한 돈을 벌고 싶다라면, 주식으로 돈을 벌고 싶다라면은, 주식으로 지금 돈을 많이 갖고 있느냐고 얘기를 해야죠. 그죠? 부동산으로 돈을 벌고 싶으면,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 그죠? 돈을 번 사람하고 함께 해야 돈을 벌 수밖에 없죠. 그죠? 그 두 번째는, 부동산은 억 단위가 넘잖아요. 아파트 1억짜리가 어디 있습니까? 인천 가면 있어요. 수원 변두리가도 있고. 억 단위가 오가는 부동산 물건에서 내가 모든 실패한 경험을 다 접하고 경매의 학원까지 다 다니고 내가 다 경험을 해야 성공할 수 있는데 그런 경험을 사람들이 몇 명이나 할 수 있을까요? 대개 한두 번 실패하면 무너지거든. 그죠? 한 번의 실수가 치명적이 됩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그래도 연령이 젊은 축에 들어가지만 제가 건대 부동산 최고의 과정이나 세종대 부동산 최고의 과정에 강의할 때는 연세들이 기본적으로 60대입니다. 그분들이 한번 실패해 보세요. 집에서 쫓겨납니다. 그냥 쫓겨나요, 그냥. 살고 싶은데 쫓겨나죠. 그거는. 마지막으로 부동산 경매로 돈을 번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90% 이상 성공한 거라 해도 지나침이 없다. 어떨까요, 얘기가? 맞을까요?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자,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을 하는 사람이 4천만 국민 중에, 5천만 국민 중에 한 3천만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부동산 경매하는 사람 한 1천만 됩니다. 그죠? 1천만 명 중에 부동산 경매로 수익을, 돈을 버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될까요? 한 1% 될 거예요. 근데 그 1%가 그냥 자기가 먹고 쓸 수 있을 정도의 작은 수익 부분이지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을 만큼의 수익을 낸 사람 그 1% 중에 다시 0.001%입니다. 그 0.001%, 대한민국 그 부동산을 하는 사람 중에 0.001%가 내 옆에 있는지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면 다 부동산 잘한다고 하죠. 1층 부동산에서도 다 잘한다고 해요. 1층 부동산이라는 건 부동산 중개소가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1층에 있죠. 그래서 전문 용어로 1층 부동산이라고 해요. 자, 본인들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물론 중개할 수 있어요. 하지만 중개보다 더 수익이 되면 중개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충분히 돈을 벌고 부동산 자산을 갖고 있다는 걸 어떻게 할까요? 뭐 부동산 많이 갖고 있니? 많이 갖고 있어. 그게 아니라 갖고 있는 부동산의 집원만 물어보시면 돼요. 주소. 그리고 대법원 등기소에서 24시간 열람이 되니까 그 주소를 쳐보시면 됩니다. 그럼 그 사람 이름으로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를 파악하죠. 근데 쳐봤더니 정말 그 사람 거고, 그게 뭐 타워팰리스 한 50억짜리 갖고 있고 하면 그 사람 말을 들으면 돼요. 근데 쳐봤더니 이름도 안 나오고, 집원도 물어봤더니, 집원이 틀리다고 물어봤더니 얼버무리고 다른 얘기하고, 그럼 뭘까요? 안 갖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안 갖고 있는 사람의 얘기를 계속 듣고 있었어요. 그럼 뭐죠? 같은 사람이죠. 똑같이 못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이 2시니까 여기에서 약 한 7분 정도 쉬고, 쉬는 타임에 늦게 오신 분들이 있으니까 그 부동산 특강 부분 5분 영상을 틀 겁니다. 늦게 오신 분들은 그거를 보고, 이슬 씨하고 남현 씨는 2교시에 물건 하나 선정해서 발표하고,
자, 2교시는 실전 강의를 합니다. 지금 현 시간, 오늘이 3월 19일이죠. 3월 19일 현재 시간에 나와 있는 물건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발표를 할 거고 그 물건의 장단점을 분석할 거고 낙찰가를 산정할 거예요. 자, 5분 해 봅시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고로